잠깐 싱크 좀 다시. 자, 이번에는 진화심리학 제6장 단기적 성 전략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성 전략,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쭉 지속적으로 남녀가 혹은 남남 여여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쭉 생활을 같이 하는데 치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은 FWB라거나 단기적 성 전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단기적 성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하는 단기적 짝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사실 너무 식상하고 너무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얘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주로 여자가 단기적 짝짓기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자가 단기적 짝짓기를 주로 하는지, 혹은 왜 하는지, 그래서 진화적으로 얻는 적응적인 이득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일단 남자들의 짝짓기, 단기적 짝짓기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갈 텐데, 일단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진화심리학의 대가가 계세요.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다양한, 지금까지도 유효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척해 주신 아주 훌륭한 대가이신데, 로버트 트리버스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부모 투자와 성선택 이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참고하면, 이거에 따르면 단기적 짝짓기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인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한번 낳을 때 의무적으로 그 성별이 자식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성별이 그 이성에게 훨씬 더 호전적으로 접근하느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투자 부담이 크죠. 한번 애를, 특히 여자라는 건 보통 인간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여자들은 일단 애를 배면은, 임신을 하면 9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안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생명의 부담도 있고, 또 젖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임신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적응적인 손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적응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애한테 투자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담이 여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항상 어디서나 그렇듯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혹은 내가 좀 뭔가 기여하는 바가 많다 싶으면은 알아서 원하는 쪽에서 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남자 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상적으로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좀 당연하게 잘 설명이 된다. 로버트 트리버스의 부모 투자와 성선택 이론을 따지면, 이건 말고도 다양한 형제 자매의 다툼이라거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라거나 그런 것까지도 잘 설명이 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그걸 다룰 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 근데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단기적 짝짓기에 대한 욕구가 더 클 것이다. 남자가 더 원나잇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건 당연한데, 이 단기적 짝짓기엔 수학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강요된 그 한 가지가 아마 강요된 섹스일 거예요. 강간 같은 강요된 섹스를 제외한다면 이 단기적 섹스를 원하는 남자의 욕구는 거기에 응하려는 일부 여자가 없었다면 결코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간 같은 거 다 제외한다면 단기적 섹스만 이렇게 원나잇만 치고 빠질래 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욕구만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실천으로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욕구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몇몇 여자가 있어야만 그게 그나마 그 형질이 진화돼서 누적이 돼서 진화가 될 텐데, 그래서 일부 여자의 단기적 짝짓기도 분명 진화에서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이 단기적 짝짓기를 뒷받침한 생리학적 증거가 두 가지 있어요. 뭐 심리학적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는데, 행동학적 증거, 뭐 심리학적 증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별 신기해 보이지 않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면 최대한 많은 여성과 빨리 성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야 그렇게 신기해 보이진 않으니까, 뭐 진화 심리학에서 뭐 흔히 하는 이야기지 뭐 이런 소리처럼 들릴 테니까 그건 조금 제쳐두고, 생리학적 증거는 좀 흥미로워서 기억하기에 좀 재미나기도 하고, 영장류 연구할 때 또 이게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라 이걸 좀 써왔어요. 고환의 크기하고 정자수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환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릴라 고환이 생각보다 작아요. 고릴라라고 하면 되게 우락부락하니까 뭐 고환도 크겠지,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면 고환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을까, 고릴라의 고환의 크기가 라고 물어보면 왠지 클 것 같은데 우락부락하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 올 확률이 큰데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하고 비교했을 때 고릴라 고환의 크기는 영장류 중에서 고릴라가 가장 아마 작을 거예요. 고릴라가 작고 오랑우탄, 인간 남자, 침팬치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남자의 고환은 고릴라보다는 크고, 이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몸무게 대비 고환의 크기를. 고릴라보다는 크고, 고릴라 오랑우탄보다 크고, 침팬지보다는 작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일부 일처제에 가까울수록 고환의 크기는 작은 경향을 보여요. 그 집단이 얼마나 일부 일처제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고환의 크기가 작고, 일부 다처제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비중이 높다, 문란한 문화일수록 고환의 크기가 큰 경향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단기적 짝짓기를 뒷받침한 생리학적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고환의 크기가 왜 나오냐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여자의 그 생식기 안에 들어있는 정자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기적 짝짓기가 많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 남자하고도 섹스하고 저 남자하고도 섹스하고 저 남자하고도 섹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 안에 들어있는 정자의 그 종류 수가 사람의 다양한 두 사람 이상의 정자의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의 정자가
그 여자의 난자까지 도착할 것이냐, 도달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자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많은 놈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 생각해 봤을 때 1부 1처제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한 암컷당 하나의 수컷끼리만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경향의 집단일수록, 고릴라 같은 얘네들일수록 정자수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자수가 많을 필요, 왜냐면 그런 문화니까, 일부 일처제에 가까운 문화일수록 그런 문화니까 다른 남자의 정자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도 고릴라는 그 책의 284쪽을 보면은 랭엄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 침팬지와 사람 사이의 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영장류종의 암컷이 새끼를 한 번 낳을 때 교접하는 수컷 파트너의 수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고릴라는 일부 일처제 성향이 매우 강한 고릴라 암컷들은 새끼를 한 번 낳는데 교접한 수컷의 수가 평균 한 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여자의 경우에는 1.1명이라고 하고 10%가 더 많은 거죠, 고릴라보다. 침팬지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데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암컷당 몇 명, 애를 하나 낳을 때 보통 몇 마리의 수컷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느냐, 13명이라고 하죠. 이 평균 한 마리에서 인간 남자까지 1.1명까지 갔을 때 또 어마어마한데 10% 는 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10%라는 게. 근데 여기 13명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경우죠. 13배 정도나 늘었던. 그래서 침팬지의 고환 크기는 그래서 0.269% 라고 하고, 이 고환의 크기하고 얼마나 난잡한 게 성관계를 하느냐가 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 영장류 연구라거나 진화심리학에서 좀 밝히게 된 거죠. 인간 남자의 경우에는 0.079%, 그리고 고릴라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0.018%. 이걸 봤을 때 꽤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릴라는 일부 일처제에 가까우니까 0.018%라는 아주 낮은 수치의 고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침팬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난잡하다고 할 수 있는 성관계 13명이나 한 마리의 자식을 낳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13마리라고 써야겠네. 13마리의 수컷과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은 경향이 있으니까 0.269%라는 꽤 큰 고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인간 남자는 1.1명 정도, 0.079%의 고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정자수의 변화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인간 부부에 대한 284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꼭 안 봐도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섹스를 하고 나서 부부가 떨어져 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오랜만에 섹스를 할 때 남자의 정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럼 당연히 섹스를 안 하고 했으니까 정자가 비축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부부가 이렇게 재회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정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사정한 시간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떨어졌을 때 자위를 한 남자도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는 더 많은 정자를 사정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느냐,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사정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섹스한 시간이 길어서 아내하고의 섹스 그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본인의 생식기 안에 담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자를 여기다가 사정을 하는 것이다. 섹스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도 단기적 짝짓기를 뒷받침한 생리학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 팩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환의 크기가 우리 인간은 일부 1처제와 일부 다처제 그 사이에 있으므로 고환의 크기로 그 중간 정도에 있고 정자 수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남자에 대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심리학적 증거라거나 행동학적 증거는 다 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매력적인 여성이 갑자기 섹스 하실래요? 당신 좀 지켜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랑 섹스 하실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75%나 수락을 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러게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남자의 경우는 75%나 수락을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실험이나 그런 얘기거든요. 섹스를 추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연인일 때 걸리는 시간도 누군가를 알았을 때 혹은 연인이거나 그것도 굉장히 남자의 경우에 짧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서 그리고 섹스 후에 그 상대방의 파트너에 대한 헌신이 좀 최소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흔히 사랑이 식는다고 하죠. 섹스를 너무 빨리 하는 연인인 경우에는 사랑이 빨리 식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좀 늦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섹스를 하면 빨리 그 상대방에 대한 남자가 그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좀 최소화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단기적 짝짓기를 좀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저 상대방 여자에 대한 섹스를 이미 끝냈으므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빨리 옮기고 사정하고 저기다가 사정하고 저기다가 사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단기적 짝짓기를 하도록 좀 진화됐다. 그리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냥 뭐 성적 후에도 남자가 더 많이 한다. 남자가 거의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여자 섹스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라든가 그런 정도의 후에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 혼외 정사도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성매매도 미국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자 중 69%가 성매매 여성을 찾은 적이 있다. 성매매는 공급자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매매 노동자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무튼 성매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단기적 짝짓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지 않느냐 아주 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게이든 이성애자든 상관없이
뭐 게이 바를 들르든 그냥 뭐 어디 그냥 들르든지 그런 성매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 많다. 이런 연구가 있죠. 남자는 50%가 혼외 종사를 하는 반면 여자는 26%만 한다고 킨제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지역이나 문화권이나 시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 남자의 짝짓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그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 짝짓기에서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적응적 편익에 대한 5가지 가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단기적 짝짓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단기적 짝짓기를 하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에 대한 5가지 가설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또는 물질적 자원, 그러니까 이 남자와 바람을 피거나 할 때 혹은 원나잇 스탠드, 결혼하기 전에 원나잇 스탠드를 즐긴다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명품백이라거나 뭐든지 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혹은 뭐 원시시대라면 좀 고기라거나 뭐 그런 거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겠고, 유전적 편익은 이런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와 바람을 폈을 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만 대신에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의 남자랑 섹스를 해서 그 자식을 좋은 유전자로 낳겠다. 그런 편익이 있는 거죠. 잘생기고 몸매 좋고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남자와 몰래 짝짓기를 해서 유전적 편익을 얻겠다. 그리고 배우자 교체 편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거나 감봉이 된다거나 혹은 뭔가 여러 이유로 성적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좀 배우자가 배우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매력이 떨어졌을 때 배우자를 좀 교체할 수 있게 되는 편익이 생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위한 단기적 짝짓기는, 그러니까 이 단기적 짝짓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자가 이 단기적 짝짓기를 스텝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환상을 좀 여자들이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기적 짝짓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단기적 짝짓기를 즐기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경우도 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남자와 이렇게 단기적 짝짓기를 즐기다 보면 원나잇을 하다 보면 조금 장기적인 연애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남자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관계로, 연애 관계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남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은 그냥 원나잇만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랑 질척거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자 조종 편익은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부부의 세계에서도 나오는 경우고, 뭐 배우자가 바람을 폈거나 배우자가 뭐 좀 나를 좀 학대하거나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함으로써 배우자를 좀 조종하려는, 그리고 혹은 장기적 배우자의 좀 헌신을 좀 증가시키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5가지 가설이고, 그 전에 여자의 오르가즘이 어떤 편익이 있느냐, 가져다주는 편익, 여기 이거는 좀 안 썼는데 이건 297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들은 사정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 30분 이내, 남자의 사정이 일어나고 나서, 지인의 사정이 일어나고 나서 약 35%의 정자를 방출해낸다고 해요. 플로백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는, 이렇게 오르가즘 느꼈을 때는 70%의 정자가 질 속에 머물고 30%만 방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면 정자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 여자의 오르가즘이 훨씬 더 임신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번식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된다라는 편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오르가즘이 정자를 질에서 자궁 목간과 자궁으로 끌어들여서 임신 확률을 높이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 피울 때, 여자가 특히 바람을 피울 때 무의식적으로 배란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을 때, 배란기 때 임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오르가즘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있다, 그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거는 뭐 프로이트라거나 뭐 여타 그 이전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자 오르가즘이 막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학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죠. 여자의 오르가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5가지가 대부분 지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조종 4가지가 보통 다 지지가 되는데, 1가지하고 이 지위 상승 가설은 지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적 증거가 없다. 혹은 그에 대해서 반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위 상승, 바람을 피우면서 여자의 지위 상승에 꾀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 바람펴 나도 바람펴 그러면 그 행동이 억지됨으로써 바람을 핀다, 이런 가설은 좀 지지되지 않고요. 그리고 유전자 편익 가설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우월한 몸매가 좋은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남자와 섹스를 해서 얻는 이득도 있는데, 좀 낯선 남자,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있는 남자 그 번식을 해서 다른 유전자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라거나 여타 민족 신화들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유목민들일 때 혹은 좀 고립되어 있는 민족들의 경우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내 딸과 혹은 뭐 내 조카 뭐 딸과 섹스를 하기를 좀 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신화나 민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같은 것만 봐도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는,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여기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막 누군가를 찾는데 여기 그런 사람 없고 대신에 내 딸을 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는 좀 잠재워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편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기적 짝짓기 전략이나 장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성향은 개인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죠. 조금 더 문란하게
즐길 것이냐 혹은 뭐 헌신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즐길 것이냐 라는 성향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혹시 이런 성향을 알아챌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여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인차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알아채는 게 가능하다. 그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 짝짓기 성향이 있는 여자는 남자와 상호작용할 때 눈썹을 더 자주 치켜 올리고 시선을 더 많이 보내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고, 배란기 때 더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가 다소 남성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털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금 까먹었는데 약지와 검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약지가 아마 검지보다 길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은 성향을 내비치는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이건 불확실해. 이건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약지가 검지보다 길든지 혹은 검지가 약지보다 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 아마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경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약지가 봤을 때 검지보다 더 기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은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좀 따졌을 때 혹시 그런 거. 아무튼 외모가 다소 남성적이라는 평을 받는 여성들이 훨씬 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단기적인 원나잇 섹스를 좀 즐기는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적인 얼굴과 신체를 가진 남자에게 끌리는 결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이걸 좀 잘 알아두고 기억해 두면은 내가 배우자가 없을 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면 나도 뭐 단기적 짝짓기를 즐길 가능성이 크니까 즐길 수도 있는 거니까, 즐길 그런 뭐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적 짝짓기를 하고 싶다, 원나잇을 빨리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여자를 눈여겨보는 게 좋느냐, 이런 성향을 가진 여자들을 잘 눈여겨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털이 더 많고 남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더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거나 더 자주 치켜 올리고 뭐 그런 성향의 여자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활 속의 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뭐 단기적 짝짓기를 하고 싶다. 근데 단기적 짝짓기를 하는 거에 대한 큰 비용 중 하나가, 남자에게도 그런 비용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게 성병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옛날에는 이런 원나잇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해봤을 때 성병 걸릴 확률이 크겠다. 좀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성병이란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그 단기적 짝짓기 전략이 좀 자연 선택의 그 선택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 비용을 감수할 만큼 적응적인 편익이 훨씬 컸다. 그것 때문에 남자의 단기적 짝짓기 성향이 진화한 거겠죠. 그 성병을 감수할 만큼의 적응적 편익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단기적 짝짓기를 하려고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즐기고자 하는 애들은
제 아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성병 검사지를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고 증명한 다음에 섹스를 즐기더라고요. 서로 상호간에 열심히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그러면서도 좀 병적인 거 조심하려고 할 때는 성병 검사지를 아예 가지고, 그리고 그거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고 요즘엔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단기적 짝짓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많이 하고 이럴 때 더 적게 하고, 그런 맥락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단기적 짝짓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당연히 이런 여자들이 많은 상황일수록 더 단기적인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 더 많이 뛰어들고, 그리고 여자들도 그에 응해서 짝짓기를 즐기는, 단기적 짝짓기를 원나잇이라거나 그런 걸 즐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단기적 짝짓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배우자 가치가 높은 남자는 단기적 짝짓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가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성이 그 자신에게 배우자로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 정도를 따지는 척도인데, 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얼마나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지, SHR, 그러니까 엉덩이 대비 어깨 크기가 얼마나 떡 벌어졌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얼굴, 뭐 대칭적인 얼굴, 남성적인 특징, 뭐 그런 게 높은 남자일수록 단기적 짝짓기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린 나이에 성 경험을 할 가능성도 크고, 섹스 파트너가 많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자의 배우자 가치하고 선호한 성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 짝짓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관관계가 좀 불확실해요. 근데 그래도 어떤 연구에서는 WHR이 낮은, 그러니까 골반 대비 허리 비율이 낮은 여자일수록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적으로 다소 문란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매력적인 여성일수록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더 이렇게 단기적 짝짓기를 할 개연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거는 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격 특성. 더 외향적이고 낮은 원만성, 이거 빅5 중에 하나예요. 빅5라고 하는 성격 5가지 성격 지표를 척도로 한 사람의 성격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과학적인 성격 척도 평가 검사 중 하나거든요, 빅5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중에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또 뭐 있지? 신경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각 지표가 뭔지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고, 이 외향성은 말 그대로 외향적인 성향. 당연히 외향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들이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기적 짝짓기 성공 성향이 높겠죠. 그리고 낮은 원만성. 그러니까 원만성이라는 게 좀 둥글둥글하게 잘 지낸다는 건데, 이게 은근히 낮은 원만성일수록 더 들이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범을 조금 더
잘 지키지 않아서 좀 이 낮은 원만성으로 더 이렇게 잘 들이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낮은 성실성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단기적 짝짓기 특성이 더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격 특성 중 어둠의 3요소라고 불리는 이 자기애, 정신병지, 마키아벨리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도 역시 착취적인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좀 여기에 대한 요약이고, 조금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자면 단기적 짝짓기를 추구하면서 여자가 적응적 편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자가 치르는 잠재적 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없이 혼자서 임신하고 출산할 위험도 있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해한 사건 64건 중 절반 이상이 미혼모가 저질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캐나다에서 1977년부터 1983년까지 태어난 전체 아기 중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비율은 12%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성병에 걸릴 위험, 성행위 한 번당 성병에 걸릴 확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단기적 짝짓기가 위험이 있는데, 남자가 편익 대비 비용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단기적 짝짓기를 하려는 거고, 그래도 여자도 어느 정도 그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단기적 짝짓기를 하면서 여자가 또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보면 여전히 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나 재밌는 하나 좀 흥미롭게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단기적 짝짓기, 여성의 단기적 짝짓기 전략에 꽤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네요. 아버지 없이 성장한 경험은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는 성향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312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남녀를 모두 조사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춘기가 일찍 오고 성경험도 일찍 하며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추구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거나 가혹한 양육도 그리고 사춘기를 일찍 맞이하는 딸, 많은 섹스 파트너, 아이를 일찍 낳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혹한 여자가 성적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거는 좀 흥미롭게 볼 만한 사례죠. 현상이죠. 그리고 여자의 게다가 더 흥미로운 건 의붓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가 없을 때의 경우보다 훨씬 더 단기적 짝짓기 전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적인 조기 성숙에 을붓 아버지의 존재가 훨씬 더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해준다. 큰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으면 딸이 성경험을 하는 건 좀 규범적으로 막는다든지 혹은 단순히 그런 딸을 지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이건 부모와 애착관계가 약한 것은 성적 문란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특히 어렸을 때이겠죠. 어렸을 때 부모와 애착관계가 약한 상태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아들, 딸, 자식들이 조금 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단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에 빨리 뜨게 되고 이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잘 빠지게 되는 케이스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친구들에 대해서 좀 들었거나 혹은 경험한 사례인데,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는 그런 애착이나 스킨십을 커서도 부모님한테 받기 힘드니까 다른 이성의, 혹은 뭐 동성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단기적 짝짓기에서 그리고 특히 즉각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애착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또 자기감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냥 둥둥 떠다닌 것 같은 느낌에 나는 뭐 허상이고 별로 뭐 참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별로 자기감이 별로 들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즉각적인 쾌락이 많이 오는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 짝짓기를 즐기는 거 아니냐. 자해를 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혼돈을 겪으면서 자해를 많이 하는 경우도 그래서 자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아 정체성이 혼돈이 있을 때, 그나마 자해를 할 때 엄청 짜릿한 그 느낌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그 부모와 애착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적 분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부분 좀 할만한 이야기들, 특이사항들은 다 이야기했던 것 같고 굉장히 재밌죠. 남녀 간의 그 특이한 그 관계라거나 이런 재미난 특성들이라거나, 특히 남자만 이렇게 여기저기 원나잇을 많이 즐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지만 옛날에만 해도 여자는 그런 거 별로, 단기적 섹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여성들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과학자들은 여자가 단기적 짝짓기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나중에 톡방에 링크를 할 텐데, IUI라는 걸그룹의 너무너무너무라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예요.
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때서야 불러달라고. 그때서야 좀 나를 좀 좋아한다고 말해달라고.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할 때 그때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사가 뭐냐면, 가사를 좀 가사에서 붙이고 마무리를 하자면, 이 후렴구가 재밌어요. 후렴구하고 약간의 가사를 좀 복사하면 이런 가사예요. 날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때 말해줘. 내가 자꾸 떠오르면 그때 불러줘. 남자들은 똑같대. 믿지 말래. 그럼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 처음이다. 누구라도 이런 적 없다. 내 눈에 바라보며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래.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의 가사들이 생각보다 이 노랫말에 되게 많죠. 이 나이와이의 너무너무너무란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래들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날 정말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냐? 이런 헌신적인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조금 남자는 다 늑대다, 뭐 그런 거 경계해라, 그런 종류의 가사라거나 문학 작품들도 참 많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우리가 지금까지 4, 5, 6장에서 공부한 그 내용들과 엮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공유를 했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